비즈니스에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 사람을 돈으로 붙잡을 수 있나 아니면 불가능하나. 월급을 올려주면 당연히 더 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월급을 올려줘도 일 잘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월급 그거 좀 올려줘봤자 뭐 얼마나 올려주겠어. 야, 난 여기서 일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보상의 원리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이 어려운 개념을 제가 아주 쉽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번에 공원에 나가서 달리기를 해보려고 해요. 달리기 왕초보입니다. 걷는 거 말고는 뛰어본 적이 없는 저질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동네 공원에서 달리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도파민은 너무 잘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의욕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결국 해내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목표를 도전하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고 책을 쓰고 싶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는 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한 상태를 유발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문제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과해지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과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몸에서 반응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달리기 하는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공원에서 내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내 신체가 점차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점차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근육도 수축이 돼요.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건강한 스트레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운동량을 넘어선 범위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평소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내가 3km 이상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때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 그만하고 싶다. 아, 이거 언제 끝나.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 몸 상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달리기를 포기하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달리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쓰는 걸 포기하고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유튜브 하겠다는 거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에게 의욕을 담당하는 이 도파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요. 지금 내 몸에 노르에피네프린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낮아지고 내 몸속에 도파민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 가족이랑 막 싸워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안 좋은 이야기가 오가고 내가 잘했네 너가 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정말 긴장된 상태에서 감정이 격양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웃음 포인트가 눌렸어요. 순간적으로 가족이 웃긴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고 피식 웃게 되면 내가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도 그때 있었던 긴장감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도파민이 상쇄시킨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통 목표를 성취했을 때 나타난다고 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파민은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을 때 그때 소량 분비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목표를 성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소량의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다시 달리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달리기를 진행하면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3km를 달렸으니까 포기하기 직전이에요. 이때 나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에 나에게 포기할까라고 질문했던 그 순간에 아니야,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소량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만큼의 큰 도파민은 아니더라도 노르에피네프린을 상쇄시킬 정도의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도파민 분비가 더 강해지게 되면서 그 행동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덜 스트레스 받고 더 흥미롭게 그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안 해보면 설마 이런 게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능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걸 잘 활용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겁고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을 해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정리를 하자면 지속적인 도파민 분비가 우리의 행동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하시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끊임없이 유지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또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모두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돈을 많이 주는 곳을 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일에 만족감을 주는 회사를 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진행한 보상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해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게 즐거워서 종종 그림을 잘 그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익숙해져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그림을 다 그리면 별 스티커를 상으로 줬어요. 잘했다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기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보상 받으니까 더 좋아했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옵션을 뺐습니다. 아이들에게 별 스티커를 주던 거를 아예 안 줘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별을 받는 보상이 내가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강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림만 그리면 만족이 됐는데 별 스티커까지 받게 되니까 더 큰 만족감을 더 느끼겠죠. 내가 더 잘했구나 라는 상징이 되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의 도파민은 최고치를 찍어보게 됩니다. 별 스티커를 받으면서 도파민이 최고치가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아이들에게 최고치의 도파민 정도량이 분비되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좋아서 시작했을지라도 별이라는 외적 보상이 따라오게 되면서 도파민 피크를 치게 되고 이게 지속이 돼서 나는 그림 그리면 이 정도의 보상이 따른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이 보상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림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내적 만족감으로 시작했던 행동들이 외적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외적 보상으로 인한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외적 보상이 한번 주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재미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적 보상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1년 동안 고통을 참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고통으로 느끼게 되고 그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행동할 이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면 지속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즐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속성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는 원리로 모든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조그마한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무한성장의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별 스티커를 주고 우리가 월급에 의존하기만 되면 우리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외적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회사에 취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렵게 취직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봐야지. 직장 상사가 일을 막 던져주더라도 멋지게 해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패기로 회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입사를 해보니까 현실은 쉽지 않아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대충 하는 내 동기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일을 떠넘겨 주거든요. 이 친구 일 맡기니까 일 잘하네 라고 하면서 일을 더 줘요. 결과적 보상은 똑같은데 일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저도 겪었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저에게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였던 부분이 굉장히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였어요. 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하는 사람인데 중고등학생도 일주일만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족감을 못 느끼고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적 보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름 커리어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고 재미를 붙여서 일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내적 보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월급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죠. 월급은 꾸준히 나오니까 확실한 방법이죠. 엄밀히 말해 돈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내적 보상이었던 사람이 회사 일이 외적 보상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스티커를 받았던 아이들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이 회사를 다니는 거를 만족하게 될까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원합니다. 그런 거를 즐거워하고 재밌어 해요. 한 달에 한 번 월급으로 쏟아지는 도파민이 아닌 매일 내가 지속적으로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도파민을 원해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붙잡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자신에게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이 가능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극복 가능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외적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에는 필수적으로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목표를 달성할 때의 감정만 쫓고 있지 않나요?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정에 만족감을 못 느끼시지 않나요? 성장 마인드셋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지속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안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한다는 거, 그 비밀은 지속적인 도파민 분비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말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심삼일하는 사람이 작심만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도파민의 특성과 우리가 왜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소비를 하지 맙시다. 컨텐츠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적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분비하셔서 작심만일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